안녕하세요. 잉코랩입니다. 이번 영상은 2-4 철길마을의 헤더 영역 코딩을 하겠습니다. 헤더 영역 코딩을 보면 일단 세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 어떻게 제작하는지 지시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메뉴가 서브 메뉴가 오른쪽에 붙는 것이 요것이 특징입니다. 자, 우리 공개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공개 문제를 보면 네, 로고가 가로 세로 190 픽셀에 45 픽셀 크기로 주제에 적합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하여 삽입한다. 심볼과 로고명이 포함된 완전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로고명은 헤더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볼까지 들어가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어떤 그 소스가 제공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들어 둔 겁니다. 로고명은 철길마을이네요. 자, 그리고 치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190에 45였습니다. 포토샵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드 값은 190이고요. 하이트 값은 45고 단위는 픽셀이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이름은 철길마을이었습니다. 철길마을. 네, 이렇게 써보고요. 어떤 폰트를 할지 좀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앞에 심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심볼이 들어가야 되는데, 심볼은 뭘로 그리고 싶은지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조금 고민해야 될지 이미지를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콘텐츠에서 제공된 이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제공되고 있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철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기차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서 형태를 좀 착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앞에다가 철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서 이름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를 철길 마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100%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컬러나 이런 부분들도 네,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로 디자인할지 미리 조금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고른 데에서 좀 많이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너무 퍼지는 것 같네요. 네, 저장을 할 건데요. 배경이 있을 건지 말 건지 고민해야 되겠죠. 배경은 없앨 거고요. Save for Web로 바탕화면에 비번호 이름 폴더 img에다가 로고라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저장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로고 이미지 가져보겠습니다. A의 href 그래서 img, src 그 다음에 ALT. ALT가 없으면 감점 받는 거, 웹표준에 준수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래서 로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철길마을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배경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위치는 이따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내비게이션 메뉴입니다. 내비게이션 메뉴는, 우선은 왼쪽, 오른쪽이 좀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80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씩 빼주고요. 위에도 여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백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문제에서 네, 메뉴의 이름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게 와이어프레임 상단에 사이트 맵이라고 있거든요. 이 이름이랑 매칭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인덱스에 왔고요. div, 여기는 UL 태그죠. 클래스 GMB. 그래서 네, li 그리고 a에 href. 자, 그리고 나서는 이름을 넣어줍니다. 철길 마을. 네. 이번에는 제가 세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서브 메뉴까지 다 연결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UL의 클래스 해서 SM이죠. SM이고, 그럼 요 li는 클래스 MM이 되겠죠. 메인 메뉴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li에 href는 샵이 들어가고 서브 메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4개. 저 일부러 하나씩 할게요. 다 복사하는 것보다 하나씩이 나을 것 같아요. 4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을의 유래, 그리고 3번째 볼거리, 그리고 찾아오시는 길,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메인 메뉴에 서브 메뉴까지 완성했습니다. 이게 몇 세트 들어가면 될까요? 4세트죠. 2, 3, 4. 네, 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코딩 순서는 이제 그 구조를 알고는 어떻게 메인 메뉴를 먼저 하고 서브 메뉴를 할지 뭐 그런 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붙 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런 시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메뉴. 3번째 메뉴 주변 여행지. 그 다음에 2번째 서브 메뉴. 그 다음에 3번째 서브 메뉴. 그 다음에 4번째 서브 메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네, 도움, 마당, 교통정보.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보고 타이핑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어느 게 더 나한테 효율적인지는 뭐 오타를 좀 줄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복붙이 좋고요. 나는 오타 없이 빠르게 하고 싶다 하면 정확하게 타이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SS에서 이제 디자인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로고 안에 있는 이미지잖아요. img 높이가 100인데 이미지가 45였어요. 그러면 마진 탑을 55 중에 25 픽셀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왼쪽에서도 이게 조금 여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190이었으니까 그래서 마진 레프트를 5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그렇게 가운데로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내비게이션에 SM, 그러니까 GMB입니다. GMB 안에 있는 LI 안에 있는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까지겠죠. 그 다음에 SM 안에 있는 LI, 그 다음에 A에 호버까지 해줍니다. 호버까지 해주죠. 자, 위드는 180 픽셀이에요. 그쵸? 마진은, 상단도 여백이 좀 있었거든요. 상단 한 30픽셀 줄 거고요. 좌우는 오토로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래에 안 줄 거고
오른쪽 줄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는 30, 그 다음에 좌우는 오토, 아래는 0. 이렇게 하시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그 30 픽셀의 오토면 위아래가 동일하게 30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아래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위드 100% 줘서 부모한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 블럭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위드 100%, 그 다음에 하이트는 40 픽셀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철길 색깔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철길 색깔, 네, 사용해서 배경색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의 컬러는, 네, 흰색이 좋겠죠. 흰색으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가 될 거고, 라인 하이트는 40 픽셀이 될 거고, 폰트 사이즈는 16 픽셀 정도에,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600 정도 주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네, 이렇게 들어오는데 컬러 알자가 빠졌네요. 네, 확인해 보니까 알자가 빠졌어요. 네, 철길 마을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메뉴가 여기 글씨가 좀 작으면 한 1픽셀 정도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가요? 네, 괜찮다면 이렇게 하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컬러 이렇게 갖고 올 거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철길의 컬러를, 네, 추출해서 배경색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비의 배경은 더 이상 필요는 없거든요.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 봤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죠? 자, 이제는 서브 메뉴를 해주겠습니다. 서브 메뉴는 일단은 부모의 100%라고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li 부분도 일단 부모의 100%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부분은, 네, GMB에 있는 메인 메뉴를 활용을 할 거고요. 여기도 30, 30.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지금 여기는 999 회색을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000 검정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호버를 했을 때에는 호버의 그 컬러를 A에 있는 컬러를 조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컬러는 이렇게 이 컬러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초록색 컬러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초록색 컬러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진하게 한번, 아니 밝게 줘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오네요. 글씨가 좀 큽니다. 해서 14 픽셀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네, 컬러가 너무 좀 흐리네요. 흐려서 컬러를 좀 진하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밝게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을 했고, 그 다음 마우스 올렸을 때는 조금 더 채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겠습니다. 네. 지금, 자, 근데 지금 이 서브 메뉴가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브 메뉴에는 요건 특이합니다. 포지션이 들어갑니다. 앱솔루트가 들어갈 거고요. 레프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0이고 탑을 기준으로 해서 0이라면 어디에 붙을까요? 네, 지금 여기 헤더 부분에 붙어버리거든요. 여기 헤더 부분에 지금 100%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이기 때문에요. 자, 이때 이 SM의 크기를 직접 줍니다. 한 100px GMB의 크기만큼 줄게요. 그럼 이렇게 붙어요. 근데 얘가 기준이 누가 돼야 될까요? 메인 메뉴 옆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인 메뉴가 기준이 되라 라고 해서 그 메인 메뉴의 LI입니다. LI를 각자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 LI에서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를 LI한테 줍니다. LI한테. 그렇게 되면, 네, 지금 왼쪽에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레프트 값을 180 픽셀을 줍니다. 이제 복잡하죠. 그리고 확인해 보면 오른쪽에 붙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겹쳐 있잖아요. 겹쳐 있는 게 각자 메인 메뉴에 그 자기 메뉴에 옆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도움 마당 보시면 교통상 정보부터 자료실까지가 여기에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실까요? 네, 지금 겹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위치는
또 Z 인덱스까지 100을 넣어서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구조 볼게요. SM 자체에 위드 값을 줬어요. 그쵸? 자신의 크기를 가지라고. 만약에 이걸 300을 주면 300만큼 늘어납니다. 넓게.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에 있는 치수만큼 줘보겠습니다. 뭐 200 아니면 지금 150 이렇게 치수를 주시면 되고요. 너비가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메인 메뉴랑 동일하게 줬습니다. 포지션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 옆에 붙는 거고요. 자신의 부모가 LI잖아요. 여기에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와이어프레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메뉴 옆에 붙는 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메뉴 2에 옆에 바로 붙기 때문에 부모가 기준이 되고 포지션 릴레이티브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보여야 될까요? 안 보여야 될까요? GMB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논 처리 해보겠습니다. 그럼 메인 메뉴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오픈시킬 건데요. 하나하나 그 본인의 자신 서브 메뉴를 슬라이드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jQuery로 해보겠습니다. 자, 달러의 도큐멘트 준비가 되면 펑션을 실행시켜라. 그죠? 그 안에 GMB예요. 대상은 누구냐 하면 GMB 안에 있는 LI입니다. 그쵸? 그리고 거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고요. 실행문이죠. 대상은 누가 될까요? 이것의 this의 children입니다. children 중에 sm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슬라이드 다운 해라. 이렇게 되죠. children 스펠링 이렇게 철자 혹시 틀렸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물결이 있으면 오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점검하시고요.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나타나죠. 세로 고침 해볼게요. 마지막 옆으로. 근데 다치지는 않아요. 자, 이제는 코드를 복사해서 슬라이드 아웃 했을 때, 리뷰 했을 때도 괜찮습니다. 업 해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하나씩 나타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네, 지금 여기서 포지션 앱솔루트가 들어간 부분, 그리고 부모를 기준에 쓰면 이 왼쪽이 0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너비값만큼 180만큼 떨어져서 CSS를 보시면 left 180, GMB 180만큼 떨어진 위치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200 처리를 하게 되면 더 옆으로 붙어요. 그쵸? 200만큼이니까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를 확인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시사항을 조금 또 살펴보겠습니다. 로고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까지 효과를 다 주었습니다. 와이어프레임에 있는 것들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헤더를 마치겠습니다. 헤더 부분에 조금 특징이 있는 부분 여러분들 잘 체크하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